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데이트를 금지하고 특정 과목에서 낙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흰색 속옷을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공개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런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포니테일 금지부터 휴대전화 금지까지 이 정책들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믿기 힘든 20가지 학교 규칙을 소개합니다. 1. 학생들은 학년을 낙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으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합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일관되며 지역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년 반복은 드물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쟁적인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년 반복이 없더라도 학생들은 학업 성적을 잘 내야 한다는 사회적 및 부모의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문화적 강조는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내고 입학시험에서 성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2. 연애 금지.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사랑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학교에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례로 연애 관계에 걸린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나카노에 있는 호리코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데이트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2019년 세 번째 학년 여학생이 관계를 인정한 후 자발적으로 퇴학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데이트 금지를 합리적인 징계 조치로 인정했지만 학교의 상황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에게 약 720만원의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일본 성교육협회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남학생의 22.8%와 여학생의 25.7%만이 누군가와 키스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0년의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문화적 규범은 종종 부모가 데이트 관련 학교 규칙을 지지하도록 이끕니다. 데이트에 대한 규칙은 엄격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음 규칙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속옷에 대한 규칙입니다. 3. 흰색 속옷 필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누구나 불편하게 느낄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현에서 실시된 전국 조사에 따르면 238개 학교 중 138개가 학생들에게 흰색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었고 교사들은 여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브라 스트랩을 당기거나 체육 수업 중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학생이 흰색이 아닌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면 때때로 그 자리에서 벗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그럴 만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학생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압력과 수천 명의 목소리 덕분에 많은 규칙들이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사가현에서는 51개의 공립중고등학교 중 14개에서 흰색 속옷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 모든 공립고등학교에서 유사한 규칙을 없앴습니다. 이 모든 규칙들을 보면 학생들이 졸업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충학교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4. 보충학교. 일본에서는 일반 학교 수업이 학생들이 직면하는 엄격한 입학시험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塾, 즉 사립 보충학교에 다니며 주로 주요 학교 및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공립학교 수업은 때때로 40명을 초과하는 학생들로 혼잡해져 교사가 개인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이 입학시험의 특정 요구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쿠에 다니는 것은 일본 학생들에게 일반적이며 특히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률이 3년차에 이르러 58%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도구는 어떨까요? 일본은 그에 대해 놀라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채널을 지원해주신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거래 성사 5. 휴대전화 금지 2009년 일본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방해 요소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수년 동안 그 규칙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오사카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후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재해는 심각한 통신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족에게 더 빨리 연락하고 안전 경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순간은 사고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교실의 규율을 중요시하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정책은 완화되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2019년 중반까지 40개 교육청 중 26개가 부모의 허가를 받아 학생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일본 교육부는 중학생들이 엄격한 조건 하에 휴대전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더 넓은 변화를 승인했습니다. 조건에는 웹 접근을 비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름 동안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여름 방학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6. 일본의 여름 방학. 일본의 여름 방학은 학년 중간인 4월에 시작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름은 휴식의 시간인 반면 일본 학생들의 5주 여름 방학은 짧고 미국과 같은 곳의 여름 방학의 절반 정도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은 바쁘게 지냅니다. 그들은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에 가고 집에서는 계속 공부하고 과제를 완료합니다. 마치 완전히 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항상 일이나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루틴은 일본 학생들에게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며 그들은 이를 정상으로 여깁니다. 다른 나라의 방학은 놀이와 휴식을 위한 것이지만 일본의 여름 방학은 학업 및 과외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와 동아리 활동을 완료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긴 여름 방학을 짧은 것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휴식 시간이 학교 시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여름 방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7. 포니테일 금지. 일부 일본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포니테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 관리자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목덜미를 드러내는 것이 남학생들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의 약 10개 학교 중 1개가 이러한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블랙 규칙이라고 알려진 엄격한 학교 규정의 일환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발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학교에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은 머리카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입는 모든 것 또한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8. 교복 필수. 일본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약 90%는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약 80%가 교복을 요구하며 대략 65%는 매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정책 비율이 5에서 10% 낮습니다. 일본의 교복은 평등과 규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교복은 학생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없애고 학교 환경 내에서 단합과 질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학생의 전통적인 교복은 일반적으로 세일러 컬러의 흰색 블라우스와 주름 스커트를 포함하며 남학생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칼라 재킷과 바지를 입습니다. 일반적인 교복 색상은 네이비 블루, 흰색, 회색, 연두색, 검정색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교복 정책 준수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항상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곳에서는 영아 시간을 갖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9. 대체 교사 없음. 많은 나라에서는 교사가 결석할 경우 대체 교사가 들어오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교사가 학교에 오지 못하면 대체 교사가 없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그들은 교사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일본 학생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립적으로 훈련받으며 이 독립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그들을 매우 자립적으로 만듭니다. 일본 교육 시스템은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여 교사가 없을 때 학생들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업을 이끌고 자신의 작업을 관리하며 집중합니다.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이 접근 방식은 장 자크 루소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는 깨끗한 슬레이트와 같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그들이 세상에 가져갈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데 매우 잘 훈련되어 있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시에 도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초 단위까지 중요합니다. 10. 정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서일본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기차가 시가현 노토가와 역에서 오전 7시 12분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25초 일찍 출발했습니다.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며 이를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직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은 교통, 교육, 비즈니스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정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며 일정에서의 사소한 편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도카이도 신칸센, 일본에서 가장 바쁜 고속철도 노선 중 하나는 2024년에 기차당 평균 지연 시간이 단지 1분 6초에 불과하여 국가가 정밀한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일본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늦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교사들도 이 기준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점은 정확히 정시에 열고 비즈니스 미팅은 정각에 시작되며 기차는 초 단위로 맞춰집니다.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압박감을 느끼게 할까요? 시간에 이렇게 엄격한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1. 동아리 활동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동아리 활동은 학교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동아리들은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포스터를 붙이며 정보 모임을 개최합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 활동인 부카츠도에 참여합니다. 동아리는 스포츠와 문화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리에는 검도, 유도, 궁도, 태권도, 스모, 그리고 아이키도가 포함되며 문화 동아리는 브라스밴드, 미술, 연극, 대중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일부 동아리는 주 1, 2회 모이고 다른 동아리는 거의 매일, 주말에도 모이며 특히 전국 대회를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각 동아리는 지도 교사가 있지만 학생들의 독립성이 강조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동아리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우정으로 동기를 부여받아 일본 학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동아리를 병행하는 동안 집에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심입니다. 12. 집에서 음식 반입 금지.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점심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식사를 먹으며 이는 인증된 영양사들의 지도 아래 신중하게 준비됩니다. 이는 식육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올바른 예절을 가르칩니다. 각 점심은 제철, 지역에서 조달한 재료를 사용하여 신선하게 조리된 요리로 구성되며 쌀이나 빵, 생선이나 고기, 채소, 수프, 우유가 포함되어 총 700에서 800칼로리 정도입니다.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집에서 만든 점심이 금지되지만 비용은 여전히 저렴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평균 점심 비용은 약 2,000원, 중학생은 약 2,500원이며 정부의 보조를 받습니다. 독특한 점은 학생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실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청소를 하여 책임감, 위생, 그리고 상호 존중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일치성은 자연스러운 머리 색깔에까지 이어집니다. 13. 머리카락은 검정이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검은 머리카락을 가져야 하며 이 규칙은 학교에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만약 학생이 자연적으로 금발이나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머리 색깔이 자연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17년에 한 여학생이 자연적으로 갈색 머리카락을 검은색으로 염색하라는 강요를 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따랐지만 나중에 그만두었고 그로 인해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학교는 그녀의 책상을 치우고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며 심지어 그녀의 머리뿌리도 확인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정부로부터 약 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가 이러한 머리 규정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일본 학교에서의 일관성과 규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외모를 떠나 일본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는 문화적 리듬이 있으며 그것은 인사로 시작됩니다. 14. 인사. 존경의 표시. 일본에서는 인사가 존경을 표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교실이나 도쿄 거리에서든지 말이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맨들은 작별 인사를 할 때 종종 인사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언제 인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사합니다. 교실에 들어갈 때 학생들은 줄을 서서 교사를 맞이하기 위해 인사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시 인사하여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들고 허락을 기다려야 하며 절대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업 외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교사가 교실을 떠날 때 학생들은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중요한 문화적 주의사항. 교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료를 위한 표현이지 상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조금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다음에 그들이 착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들어보세요. 15. 액세서리 금지. 일본에서는 학교 복장 규정이 엄격하며 액세서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귀걸이, 피어싱 또는 매니큐어가 금지됩니다. 특히 귀 피어싱은 드물며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모자나 캡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학교 시간 동안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엄격한 복장 기준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흰색 속옷, 양말, 신발, 그리고 배낭. 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일관성과 규율의 강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개인 표현이 다른 곳에서 수용될 수 있지만 일본 학교는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일관되고 단순한 외모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엄격한 액세서리 금지가 학생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개성을 빼앗는 걸까요? 특히 여러분이 성장한 곳의 복장 규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여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세요. 16. 남학생의 머리 스타일. 투 블록 헤어컷. 즉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고 윗머리는 긴 스타일은 일본의 여러 학교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도쿄 교육위원회는 이 헤어스타일이 규율과 잠재적인 방해 요소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부터 도쿄의 모든 공립고등학교는 이러한 규칙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더 큰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17. 수영 수업 의무. 수영은 2068년 교육과정 지침 개정 이후 일본의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 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약 75%가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 정기적인 수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영 교육에 대한 강조는 2055년의 물사고, 특히 시온마루 사건과 교오쿠 중학교 물사고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수영과 자가 구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영은 여전히 인기 있는 과외 활동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4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규율은 단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빗자루와 걸레로 훈련합니다. 18. 모든 학생은 청소부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복도, 공용 공간을 청소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관행은 오소지라고 하며 교육 시스템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며 책임감, 팀워크, 그리고 공유 공간에 대한 존중을 심어주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매일 약 15분을 청소하는 데 할애합니다. 이 루틴은 첫 학년부터 시작되어 고등학교까지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청소하는 관행은 일본 문화와 교육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며 어린 나이부터 청결과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는 단지 엄격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9. 사스마타. 아이치현에서는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이치노미야 학교에 침입하여 패닉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이색적이지만 효과적인 도구인 사스마타를 사용했습니다. 이 무기는 일본의 봉건 시대에 사무라이들이 사용했던 포크형 창으로 인간 잡는 도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라이 경찰은 이를 사용하여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군중을 관리했습니다. 사스마타는 2m 길이의 막대 끝에 2개의 갈래가 있어 범죄자가 잡지 못하도록 하는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스마타는 현대화되어 일본 경찰이 가끔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합니다. 현대 버전은 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날카로운 칼날과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사스마타는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학교가 침입자나 강도에 대비해 하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침입자가 무장한 경우는 드물어 사스마타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 실내와 실외 신발 분리. 일본에서는 집, 학교, 특정 공공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관행은 청결과 공유 공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우아바키라는 가벼운 실내 신발로 갈아 신으며 이는 편안함과 움직임의 용이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색상이 추가된 디자인으로 실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는 학생들이 실내 신발을 벗고 지정된 사물함에 보관한 후 우아바키로 갈아 신는 현관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일의 학교 생활의 일부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